안녕, 표현해야. 오늘 볼 고래를 그리는 아이는 4편의 짧은 동화를 담고 있는 책이야. 그중 할아버지와 보청기라는 이야기가 4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생각과 느낌을 나누어요에 실려 있지. 정확하게는 국어활동 교과서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골라 생각이나 느낌을 써보는 간단한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짧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은 책이라 다른 3편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해. 영상 끝까지 보고 직접 독후감도 써봐. 먼저 줄거리는 교과서에 실린 할아버지와 보청기 이야기만 살펴보자. 영훈의 할아버지는 귀가 어두우셔. 그래서 아빠가 출장 갔다 오는 길에 보청기를 사다 드렸을 땐 할아버지 입이 한 방만 하게 벌어졌고 밤에 주무실 때도 빼지 않으셨지. 그러던 할아버지가 웬일인지 보청기를 어느 땐 귓속에 넣고 어느 땐 빼놓으시는 거야. 이 일이 너무 수상해서 영우랑 영우 형은 할아버지를 미행하고 결국 그 비밀을 밝혀낸다는 이야기야. 줄거리는 너무 자세하게 모든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크게 3부분으로 나눠서 처음에는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 설명,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건, 끝에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써봐. 책 속에서 생각할 거리는 이야기마다 하나씩 뽑아봤어. 먼저 넘어지지 않는 아이에서 선생님은 왜 혁이도 운동회에 참가하라고 하셨을까? 혁이는 잠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아니라 1, 2학년 때도 항상 체육 시간에 교실 당번을 하던 친구인데 말이야. 힌트는 오뚜기야. 나는 붉은 티셔츠입니다에서는 월드컵 4강전에서 졌는데도 아이들이 대한민국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친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 왜 마치 대한민국이 우승이라도 한 듯이 응원을 멈추지 않았을까? 고래를 그리는 아이에서 장호형과 민구형은 왜 천산의 집에 사는 아이들을 버러지라고 했을까? 그런데 예쁜이 선생님은 왜 천산의 집에 사는 아이들이 모두 천사라고 하셨을까? 너희는 누구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보청기에서 영훈의 형제는 왜 할아버지들 세계를 꼭 아기들 노는 것 같다고 했을까? 이 책을 읽고 어떤 비슷한 경험이 떠올랐니? 나는 붉은 티셔츠입니다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대표나 우리 반 대표 운동선수를 응원해 본 적 있지? 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인데 응원하는 사람들을 12번째 선수라고 부르기도 한데 응원을 할 때 한마음으로 소리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떠올려보면 그 말이 실감나겠지? 고래를 그리는 아이에서는 솔직하게 말하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진 경험에 대해 생각해봐. 잘못한 일에 대해 혼자서 끙끙 마음 졸이는 것보다 다 털어놓은 뒤에 오히려 홀가분했던 적 있지? 책 밖에서 생각할 거리도 2가지야. 이 책에 실린 4편의 이야기 모두 신체적 불편함과 관련돼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배우고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해.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자신만의 답도 한번 찾아보자. 다른 생각할 거리는 착한 거짓말과 솔직함에 대한 거야. 너도 착한 거짓말이나 하얀 거짓말에 대해 들어봤지? 그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고래를 그리는 아이의 뚱뚱이 원장 선생님은 천산의 집에 오시는 분들로부터 후원을 받기 위해 하얀 거짓말을 하신 건 아닐까? 그럼 용식이의 솔직함 때문에 원장 선생님의 입장이 난처해졌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사실 용식이의 말이 사실이긴 했어. 그것 때문에 10대나 맞았고. 착한 거짓말과 솔직함 중 더 중요한 게 넌 뭐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더 생각할 거리는 만약 나였다면이야. 만약 내가 윤봉구 선생님이었다면 혁이에게 달리기를 시켰을까? 만약 나였다면 혁이처럼 목발을 짚고 뛸 수 있었을까? 만약 나였다면 용식이처럼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나였다면 영우 할아버지처럼 보청기를 빼두었을까? 오히려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하지는 않았을까? 오늘 모은 글감들을 써볼게. 글감이 10개니까 3개짜리로 2편, 4개짜리로 1편 이렇게 독후감 총 3편을 구성해보자.
책 내용을 쓸 땐 이 책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듯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이 글을 봤을 때 아, 이런 내용의 책이었지 하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더 중요한 건 책 내용에 내 생각을 연결하는 거겠지. 첫 번째 구성은 크게 보면 앞부분에는 책 내용이 들어가고 뒤에 내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이야. 처음에는 혁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윤봉구 선생님은 왜 혁이도 운동회에 참가하도록 하셨는지, 그걸 보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는지, 마지막 장면에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한 문단을 쓰는 거야. 가운데에는 영우 형이 할아버지들 세계도 참 재미있다고 하자 왜 영우가 꼭 아기들 노는 것 같다고 했는지, 넌 할아버지가 보청기를 빼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었는지, 영훈의 형제가 한 생각과 네가 한 생각을 비교하는 식으로 두 번째 문단을 쓰는 거지. 끝으로 앞에 두 이야기와 제덕이, 용식이가 나오는 나머지 두 이야기에도 신체적으로 불편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글을 쓰신 작가님은 왜 이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셨을 것 같은지, 우리는 보통 장애인을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서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등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두 번째 구성은 제덕이와 친구들이 월드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는데도 국가대표를 계속 응원한 이유가 무엇인지, 평소보다 훨씬 잘했고 한 골 차이로 진 건데도 결국 졌다는 이유로 실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을 쓰는 거야. 여기에 자연스럽게 내가 응원을 했던 경험을 살짝 덧붙여도 좋겠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된다면 말이지. 그 다음 두 가지 글감은 모두 용식이와 관련된 거네. 청산의 집에 사는 사람들을 버러지, 벌레라고 한 장호, 민구의 말과 천사라고 한 예쁜이 선생님의 말 중 어디에 동의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렇게 말한 장호와 민구에게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를 쓰고, 힘든 상황에서도 솔직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용식이에 대해 평가해봐. 그냥 모른 척 넘어가도 용식이가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진실을 밝혀서 크게 혼이 났잖아. 지금까지 착한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솔직한 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고, 반대로 용식이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식으로 쓰는 것도 좋아.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지. 마지막 세 번째 구성은 글감이 4개니까 각 이야기에서 하나씩 쓰면 되겠다. 먼저 할아버지와 보청기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다른 이야기들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운동선수를 응원했던 일에 대해 쓰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를 쓴 다음에 나는 붉은 티셔츠입니다에 나오는 제덕이와 친구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고래를 그리는 아이의 용식이는 솔직하게 말해서 10대나 맞았는데도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웠다는 얘기를 쓰는 거야. 거기에 대한 내 생각과 비슷한 경험을 덧붙여봐. 마지막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는 아이의 혁이나 윤봉구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 그 상황에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를 쓰고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며 끝맺어봐. 다음 책도 기대해주세요. 안녕!